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10월 4일 남북 정상선언 14주년 특별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유시민, 정세현, 문정인, 이종석, 김준영 전문가 5분이 출연하셨는데요. 마침 오늘 오전 9시부터 모든 남북통신 연락선이 복원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이기에 시간 나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런 윤석열 같은 사람이 그럴 리도 없겠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 잃어버린 10년 지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겨우겨우 한 발자국씩 걸어온 한반도 평화 기조도 하루아침에 도루묵이 될 거란 걸 많은 시민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주정권 재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씨, 왕자가 손바닥에 왜 남아있냐? 손 안 씻냐? 이렇게 물으니까 윤석열 측에선 손가락 위주로 씻는다. 아주 얼토당토하는 해명을 해명이랍시고 하고 있어서 더 많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인 거고요. 주 120시간, 탄소 중심, 부정식품 등등 온갖 막말로 구설수에 올랐지만 손바닥 왕자 사진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해명이랍시고 하는 얘기가 현장에서 저렇게 손바닥에 왕자를 적는 걸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해명인데요. 이에 대해서 당연히 사회자처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까지 접근이 용인된 것부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윤석열은 평소에 혼자 다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변인을 맡은 김영남 전 의원은 집에 나올 땐 혼자라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자 손 안 씻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이에 대해선 손가락 위주로 씻는 것 같다라는 답을 했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당연히 국민들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손가락만 씻는다고? 변명도 어쩜 저렇게 치졸할 수가 있냐? 정말 최악이다. 차라리 쿨하게 인정해라. 그게 차라리 낫다. 변명이 더 부끄럽다. 어쩜 저렇게 구질구질한 변명을 할 수 있냐? 정말 더럽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죠. 다른 방송에서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같은 동네 사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집 나가는 시간을 정확히 알아서 무려 3번씩이나 써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요. 애초에 저런 행위 자체가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거 아니냐? 처음에 한 번뿐이라고 김병민 씨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했고 뭐하러 그렇게 거짓말 하냐고 따끔하게 지적한 거죠. 한마디로 차라리 깔끔하게 해명할 거면 하고 저렇게 애둘러 거짓말 하니까 논란이 더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역시나 많은 시민들은 손가락 위주로 씻기가 더 어렵겠다. 당명을 무속의 힘으로 개명해라. 입만 열면 건방에 무시기에 거짓말에 한심하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 부친 자택이 매물로 안 나왔다. 이렇게 직접 팩트체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열린공감TV에서 윤석열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산 게 로또보다 낮은 확률이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우상호 의원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매우 악의적 정치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김병민 대변인은 처음에 거짓 해명을 해서 오히려 논란을 여기까지 불러온 장본인이기도 하죠. 우상호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연희동은 저희 지역구로서 20년을 살아온 동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모르는 곳이 없는데 지역구의 여러 인맥과 경로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해당 지역 어느 부동산에도 윤석열 부친 자택이 매물로 나온 적이 없다고 지적을 한 거죠. 당연히 그러니 부동산 10곳에 올려놨던 윤석열의 말은 거짓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저렇게 악의적 정치행위다. 그냥 본인이 불리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다 악의적 정치행위다. 기자가 왜곡했다. 탄압받는다. 그런 식으로 어설프게 해명하고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시민들은 왜 항상 해명이 거짓말로 결론 날까? 어느 부동산에 내놨는지 밝히면 될 일 아니냐? 여러 부동산에 확인해보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물어봤는데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에 무서워서 의견도 못 내겠다는 거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캠프에선 김의겸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그렇게 자유타령하더니 김의겸 의원이 직접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왕께서 친히 저를 고발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두 가지 이유인데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선 사실관계에 착오를 일으켜 혼란을 드렸다며 공개 사과를 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윤석열 김만배는 형 동생하는 사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선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주진우 기자도 KBS 라디오에 나와 김만배가 윤석열을 형이라고 불렀다고 증언했다는 거고요. 여러 사람의 증언이 있다는 거죠. 윤석열은
정치 참여 3달 만에 7건이나 고소고발했는데 8번째로 김의겸 의원이 고발을 당했다는 거고요. 누구의 뼈가 부러지는지 한번 제대로 겨뤄보자는 김의겸 의원의 입장입니다.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와중에 언론도 웃긴 게 곽상도 털어낸 야당 대대적 반격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를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는 야당 입장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사과 없는 곽상도의 의원직 사퇴, 당은 엉뚱하게 이재명에게 화살,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아주 일부이지만요. 중요한 건 곽상도 씨가 애초에 명확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서 대선 주자들은 곽상도 씨를 치켜 세우고 있는 게 아주 아이러니하고 황당한 현실이란 거죠.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에도 국민의힘은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준석, 김기현 등등 대선 주자들까지 결단을 평가한다 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존중한다 하고 용단에 감사한다 하고 참 인생 편하게들 살죠. 이러니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탕주의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탕 크게 해먹고 윤희숙처럼 도망가면 그게 용단입니까? 아니면 도망친 겁니까? 기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요. 결국 국민의힘은 저런 식으로 어영부영 곽상도 씨의 논쟁을 마무리 짓고 시선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전부 다 덤태기 씌우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면 팔수록 이재명의 미담이 나오고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뿌리가 계속해서 뽑혀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국민의힘이 50억 퇴직금을 사전에 알고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고요. 추석 내내 밥상에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타령하더니 곽상도 50억 터지자마자 백드롭 쓱 바꾼 국민의힘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많은 시민들 또한 지금 국민의힘 보면 코웃음 나오는 상황이란 건 다 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관련 리스크들이 쌓이고 있는 시점인데 이준석 대표만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조국만큼만 털면 여야 없이 관련자들 싸그리 무기징역 나온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유동규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 연루 안타깝게 생각한다. 진실 규명을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찌 됐든 임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이 당시 시장이던 본인에게 있는 게 맞다고 입장을 밝힌 거고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신속한 진실 규명을 기대한다는 게 더욱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했는데요. 개발 이익이 민간 독식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하고요. 물론 결과적으로 왜 5,503억밖에 환수하지 못했냐? 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생각해보면 그마저도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는 걸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죠. 결과적으로 욕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부동산 공화국 탈피, 불로소득 근절이라는 근본 계획을 반드시 실행해서 유감의 뜻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이기에 이런 책임지겠다는 모습 이재명은 합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건 저뿐일까요?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 뿌리를 파다 보면 엄청난 카르텔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에 저항이 거셀 것이고 당연히 그 영린을 건드린 이재명 지사를 가만두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재명 지사를 더욱더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가 힘을 합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부산 LCT에 대한 언급까지 하죠. LCT를 조사하면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질 거라며 권한이 생기면 반드시 재조사해서 정의 구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참고로 박형준 LCT 그리고 딸 홍대 논란 어디 갔습니까? 게다가 남양유업 어제 MBC 스트레이트 보도도 있었는데 왜 박형준 관련된 보도는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아예 안 하는 거죠? 결국 이재명 지사의 LCT 언급은 이재명 대 박형준 구도가 아니고요. 이재명 대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 세력과의 어마어마한 전쟁이 예고됐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힘을 합쳐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에 탈당한 사람들, 사퇴한 사람들, 탈당하고 사퇴한다고 국민의힘과 연관이 없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젠 남이다 이러면서 외면하려는 거 저들의 속셈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당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